네,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건물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업종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건데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게 일반적인 상가 건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점이 다른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 업종이나 뭐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아무 상가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을 거고요. 그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설, 그 입주한 기업들한테 필요한 그 시설들이 업종이 입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식당이나 편의점, 카페, 은행, 뭐 법무사, 세무사, 부동산, 운동시설 등 이제 오피스 지원 업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뭐 말은 안 했지만 뭐 웬만한 업종들은 다 들어와요. 필요하다. 내가 기업인데 필요하다 생각하는 건 뭐 병원도 있을 수 있고요. 병원이 들어오면 약국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한테는 뭐 바로 아프면 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회사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 뭐 애들 놀 수 있는 뭐 놀이방이나 키즈 카페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왜냐? 지식산업센터에 그 봤을 때, 그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면 더 큰 수익을 낼 텐데 굳이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뭐 수익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없다 생각하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업종들도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 뭐 술집, 주점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이 들어오는데 보면은 지정된 업종들이 또 있습니다. 분양받을 때 지원시설 보면은 뭐 여기는 편의점 자리, 여기는 부동산 자리, 뭐 여기는 은행 자리, 여기는 뭐 식당, 구내식당이다. 뭐 스포츠 운동시설은 뭐 스크린 골프가 들어온다, 헬스장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점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독점. 한 건물에 뭐 굳이 크지도 않는데 편의점 뭐 2개, 3개가 들어올 리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카페 3, 4개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뭐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크면 뭐 이쪽에서 편의점이 들어오거나 이쪽 카페가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그거 아니고서는 웬만한 업종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독점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을 이제 선택해서 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호실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 예상 상주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호실을 알게 되면 이제 면적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권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식당 업종입니다. 식당 뭐 한식이 있고 뭐 이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피자 가게도 있고 뭐 햄버거 가게도 있고 뭐 김치찌개집도 있고 분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신 이제 주변 상권, 저기 앞에 여기서 멀지 않은 거리에 식당가가 뭐 형성돼 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거리에 뭐 놀 수 있는 시설들이 잔뜩 있다. 뭐 술집 거리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다 빠져나가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른 데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유입시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한정된 곳에 지원시설은 그 비율도 낮게 돼 있죠. 그 들어올 수 있는 비율이 몇 개 되지도 않는 지원시설에 외부에서 유입시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권에 수도권에서 이제 분양하는 곳들을 보면은 연면적 5만 평 이상 규모의 굉장히 큰 이제 복합 쇼핑몰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죠. 이제 뭐 대형 영화관이라든가 뭐 볼링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곳들은 이제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가 시설이 워낙 많이 깔릴 거고 입지 좋은 곳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대로 있고 상가몰은 이제 복합 상가몰대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유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건물, 업무용 건물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뭘 사거나 뭐 하기란 쉽지 않죠. 굳이 밖에도 식당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카페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뭐 누구 만날 때나 가지, 주로 뭐 요즘 웬만한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커피 머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직접 내려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나 이런 것도
주변에 뭐 가까운데 옆 건물에 뭐가 많이 있다. 그러면 굳이 거기 가서 뭘 사거나 뭐 소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여기가 싸다, 뭐 여기가 뭐 몇 개 호실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차인이 들어와서 뭐 생각하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 카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 자리에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 난 여기 편의점 자리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구조가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야 내가 원했던 이제 월세를 받아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은 일반 상가, 주변 상가 시세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독점이라는 장점은 굉장히 많이 이제 내세울 거예요, 영업사원분들이. 근데 이제 독점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를 보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상가는 당연히 뭐 다양한 뭐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거고요. 본인의 뭐 영업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유명해져서 뭐 옷이 뭐 제품이 좋네, 뭐 음식이 맛있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텐데, 지식산업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업무용 건물 안에 있는 상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유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가보다는 이제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는 거죠. 영업 시간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평일에 영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엔 이제 주 5일제니까 다 쉬죠. 그래서 평일 위주의 장사하는 것도 10시부터 뭐 6시, 7시면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시에서 저녁 7시 정도. 왜냐하면 직장인들 다 퇴근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먹지, 회사 앞에서 뭘 이렇게 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회식 같은 경우야 뭐 직원들이 다 뭐 각자 집에 가기 뭐 애매하니까 그냥 회사 근처에서 먹자 하는 경우는 있겠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점심 장사는 되겠지만 저녁 장사는 좀 힘들다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연면적 2만 평 이내의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 되겠고요. 업종에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업종 제한은 공실 위험을 이제 야기시킬 수 있죠. 어떤 업종에도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다. 여기 면접 보면은 면접 괜찮으면 아무거나 들어와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저기 편의점 있어서 여기 편의점이 못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이 업종만 계속 들어와야 되는 곳이라면은 업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거죠. 독점일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겠으나 업종 제한으로 인해서 이게 공실의 위험이 높다는 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식당하고 편의점, 웬만해서는 여기는 다 잘 됩니다. 정말 독점의 효과를 톡톡히 누립니다. 이 식당은 구내식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내식당, 일반적인 식당이 아니라 구내식당하고 편의점. 생각해보세요. 그 건물 내에 식당이 지하에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 구내식당은 또 이제 뷔페식이죠. 매일매일 반찬도 바뀌어. 뭐 먹을지 고민도 안 해도 돼. 이거 뭐 대부분 보면 월, 화, 수, 목, 금 5일 중에 3일은 구내식당 가더라고요. 3일. 5일 내내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좀 지겹다 하면은 오늘은 딴 메뉴를 한번 먹어보자 해서 이제 이동을 하지, 대부분 다 구내식당. 그리고 편의점. 근데 또 이거 편의점도 봐야 될 게 주변에 뭐 마트가 없어야 되겠죠. 편의점과 마트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더 싸면 거기 가서 잔뜩 사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트가 없는, 그리고 딱 그 건물에 있는 딱 눈에 띄는 편의점, 고기는 이런 곳들은 장사가 다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분양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나가는 게 구내식당하고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마지막에 분양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다른 곳 분양이 끝나면. 아무리 분양이 안 되는 곳도 식당하고 편의점은 제일 먼저 분양이 다 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입주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상가가 공실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크게 이 제한적이죠. 영업시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상주 인구만을 보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독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무도 안 찾는데 독점이라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만 그 독점이 이제 효과를 제대로 보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은 주변 환경, 그리고 그 규모,
이런 걸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